안녕하세요. SAP 코리아에서 SAP 비즈니스원과 바이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박아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좀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DM상에서 약간 시간이 이상하게 나간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2시, 그러니까 14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참 이런저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을 뵙고 얼굴 보면서 대면하면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지만 결국엔 이렇게 다시 또 웨비나로 돌아와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져서 여러분들 직접 뵙고 이야기도 같이 나누는 시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ERP에 대한 개념을 잡은 것이 SAP입니다. 한 50년 전 정도로 돼 있고, 그 역사를 보면 독일의 제조기업들의 물류와 그 작은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ERP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SAP가 설립이 된 거죠. 그때 당시는 상품에 대한 표준화라든지 아니면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쉽고 상당히 업무 자체도 복잡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상당히 정말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SAP도 계속 개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표준화가 잘 되는 또는 잘 된 그런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ERP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 고객법사 분들을 만나다 보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 ERP가 좋은 건 알겠다. 그런데 SAP ERP를 가지고 우리 같이 사양이나 아닌 제품 품목이 많은 것들을 과연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옆에는 실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고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SAP의 파트너사인 비컨 코리아의 이재호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비컨코리아 이재호라고 합니다. 사실 뭐 연말이라 또 여러 가지 일도 더 많으실 텐데 이렇게 또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특히 또 외변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또 점점 좀 다양해지고 이렇게 또 복잡해지는 그런 소비자의 어떤 또는 뭐 고객의 어떤 요구 사항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제품 사양을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과 그러니까 노하우들을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뭐 웨비나가 항상 그렇지만, 네, 뭐 늘 그렇듯이 일단 지금 이사님이 계신 SB 파트너사인 비컨 코리아와 이사님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예. 예. 저희 비컨 코리아는 SAP 클라우드 솔루션을 고려하시는 어떤 모든 중소기업의 어떤 동반자로서 특히 이제 기업의 핵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ERP, 그러니까 중소기업형 SAP 클라우드 ERP인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의 구축 또는 뭐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은 ERP와 같은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핵심 정보 시스템들이 점점 더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전환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솔루션의 어떤 도입이나 운영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던 그런 시절은 이제 점점 더 지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SAP 솔루션이 대기업들만이 도입해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중견 또는 뭐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SAP 솔루션의 가치를 충분히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의 어떤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저희 비컨 코리아가 갖고 있는 어떤 중견 중소기업의 솔루션 도입 경험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어떤 상황에 맞게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솔루션의 어떤 도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비컨 코리아는 중견 중소기업의 어떤 비즈니스를 새롭게 이제 디자인해서 고객사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저 SAP가 이제 몇 가지 ERP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한 솔루션은 어떤 거고, 거기의 특징은 어떤 거고, 물론 그 특징 때문에 선택을 하셨겠지만, 예, 그래도 뭐 혹시 또 다른 뭐 선택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 SAP 솔루션은 중견 중소기업에 적합한 클라우드 ERP 솔루션인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인데요. 이 시간에 이렇게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에 대한 모든 기능들을 사실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바이 디자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만 좀 키워드로 정리해서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제 이 제품은 뭐 이미 한 14, 15년 전에 SAP에서 중견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제품을 이미 개발을 해서 해외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고객사들이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2019년도부터 고객사에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ERP 솔루션입니다. 제조나 유통, 서비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산업군의 어떤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 생산, 구매, 물류, 회계, 원가, 특히 이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자체 내장된 분석 툴까지 어떻게 보면 일반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비즈니스 영역의 기능들을 하나의 단일 솔루션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제가 요 네 가지 키워드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ERP 솔루션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니까 실제 이제 ERP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 뭐 ERP 서버를 유지한다든지 그걸 관리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사용자당 뭐 정해져 있는 월 또는 연 단위의 사용료만 지불하시고 운영할 수 있으니까 기존 온프라미스 대비 운영을 위한 어떤 비용이나 유지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더 이상 ERP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첫 번째 말씀드린 클라우드라는 것과 조금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사실 이건 클라우드 솔루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ERP를 도입을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4, 5년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보면 사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ERP 솔루션이 지금 현재의 어떤 IT 기술이나 비즈니스 기술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구형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았었죠. 그래서 또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도 하는데, 바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연 4회에 정기적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되는 기능에는 뭐 새로운 IT 기술이 접목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이제 업무 처리 절차나 어떤 비즈니스 기술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항상 최신의 IT 또는 비즈니스 기술이 적용된 그런 ERP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실제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바이 디자인 내부에서 RPA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을 운영하신다 그러면 SAP의 IRPA 솔루션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예. 세 번째 키워드는 클라우드 솔루션이지만 확장,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사실 한 달에 뭐 1, 2만 원씩 이렇게 지불을 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가형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사용해 보셨거나 또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들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이런 이제 저가형 클라우드 ERP 솔루션은 실제 우리가 필요한 기능이나 어떤 우리 상황에 맞게끔,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어떤 커스터마이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솔루션이 제공하는 어떤 표준 기능으로만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실제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또는 뭐 개별로 사용자별로 어떤 운영하는 화면도 조정하실 수 있고, 특히 또 외부 시스템하고의 어떤 인터페이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제 유연한
플랫폼을 가진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기업의 어떤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리포팅할 수 있는 그런 자체 내장된 기본 분석 도구를 같이 제공한다는 점이 또 다른 ERP 솔루션과의 어떤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ERP를 구축하고 운영하다가 보면 솔루션 내부에 있는 어떤 정보 분석에 대한 니즈가 이제 사실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분석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이렇게 레포팅하기도 했었는데요. SAP 바이 디자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별도의 데이터 분석 툴이라든지 아니 그런 이제 별도의 집계 절차 없이 자체에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자료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어떻게 하나의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실시간으로 정보 분석이 가능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최신의 정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클라우드 ERP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시간 타이머 좀 리셋 좀 부탁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타이머를 세팅을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 진행하면서 그거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중소 중견기업용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대기업용 솔루션보다는 좀 많은 기능들을 한꺼번에 담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고객이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일단 오늘 웨비나 제목에 있는 다양한 제품 사양이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뭐 일반인들이 정의하는 거하고 또는 실제 업무에서 적용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들고요. 이게 좀 정확하게 돼야 오늘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그러니까 정의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품 사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좀 사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포장 필름이고, 그러니까 고객이 이런 이제 포장 필름인데, 그러니까 청색을 갖고 있는 포장 필름이고요. 그리고 뭐 두께는 필름이니까 뭐 두께가 있겠죠. 그리고 폭도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런 이제 사양의 제품을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기본 뭐 아마 생각나시는 게 먼저 제품부터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제품을 만들 때 제품 마스터를 구성할 때 먼저 이제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를 만드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제품의 포장 필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코드를 붙이고 제품의 그 속성 중에 색깔을 식별할 수 있는 뭐 청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두께를 식별할 수 있는 뭐 035 그리고 폭을 식별할 수 있는 540 이렇게 이제 제품 아이디를 구성을 해서 제품 마스터를 구성을 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제품 마스터도 구성하고 제품 명세서 그러니까 BOM이라고 하죠. BOM도 같이 구성을 하실 거고 작은 명세서 그러니까 공정표라고 얘기하는 작은 명세서 이렇게 이제 한 세트로 이제 구성을 해서 얘를 갖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제품 아이디를 갖고 제품에 대한 주문도 하고 이 제품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출하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대부분 저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제품이라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또 이제 제품 사양이라는 걸 개념을 갖고 와서 조금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은 제품은 이제 사양을 제외한 그러니까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디를 부여해서 제품 마스터를 만들고 거기에 상응하는 BOM이나 공정표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제품 사양은 제품 아이디와는 별도로 여기 있는 얘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청색, 035, 540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 아이디를 갖고 실제 이제 판매 주문을 받을 때도 요 제품의 사양 아이디 사양을
기록을 내서 제품을 주문하고 생산하고 출하하는 이런 절차대로 이제 밖에 일반적으로 업무 처리를 이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제품의 사양이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이 사실은 맞겠죠. 근데 이런 이제 제품 사양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사실 지금처럼 또 다른 이제 제품 사양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적색이고 또 다른 두께의 어떤 제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제품 마스터도 따로 구성하고 제품 명세서, 그러니까 BOM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만들어진 제품 아이디라고 주문과 생산, 출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제품 사양을 갖고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제품은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제품 마스터는 이미 구성을 했으니까 굳이 뭐 다시 구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거기에 상응하는 BOM, 작업 명세서, 공정표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새로운 제품 사양만 별도로 이렇게 하나 다시 만들어서 제품을 주문하고 생산하고 출하하는데 이 사양 아이디를 기준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가진 고객들이 주문을 할 텐데 그때마다 제품 마스터를 새로 구성을 해서 BOM과 공정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기준이 되는 제품 마스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이제 사양만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사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제 빼먹을 수 없는 게 BOM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제품 사양을 갖지 않는 BOM과 그리고 제품 사양이 있는 경우에 BOM 사실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사양별로 이렇게 제품 마스터를 구성을 하는 경우는 뭐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이제 제품 아이디에다가 필요한 이제 원료들을 이렇게 붙여서 BOM을 이렇게 구성을 하시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색의 제품이니까 뭐 원료도 청색을 내는 어떤 난료가 이제 투입이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품 아이디 옆에다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사양이라는 걸 갖다 하나 붙여놓게 되면 이제 하나의 BOM으로 제품 아이디, 요 제품에 대한 BOM이 하나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과 제품 사양 두 개가 이렇게 더해져서 조합으로 해서 BOM의 어떤 베리언트가 하나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베리언트 안에서 제품 사양이 청색인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원료도 들어가고 알료도 이렇게 옆으로 이제 필요한 알료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요 사양에는 청색이라는 그런 알료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사양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품 사양에 대한 BOM을 구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색인 경우 뭐 똑같이 하면은 뭐 제품 아이디 새로 만들었으니까 또 적색에 대한 BOM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제품 사양이 포함되어 있는 베리언트를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제품 아이디에 이미 BOM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사양만 추가해서 또 다른 이제 원료고 적색을 사용합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조금 심플하게 BOM도 관리하실 수도 있고 만들어진 BOM 개수도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서는 뭐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네, 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저만 모르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조금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럼 그 실제로 구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구현이 되나요? 그러면? 예. 사실 뭐 구현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아마 가장 이제 이해하시기 네.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례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고객의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그 고객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거는 고객사에서 이제 생산한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부터 좀 이해하시는 게 아마 뒤쪽에 이제 더 진행하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고객사의 어떤 제품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고객한테 허락은 받으신 거죠? 예. 네. 예. 지금 이제 제가 사례로 설명드릴 고객사는 페트나 이제 PVC 칩 같은 것을 화학회사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그러니까 얇은 아주 필름을 롤 형태로 이렇게 제조를 해서 제약이나 또는 뭐 식품 포장재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필름에다가 여러 가지 패턴을 입힌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공 표면 처리를 해서 우리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많이 사용하는 그 데코레이션 시트 있잖아요. 네. 데코 시트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제조해서 어떤 가구 또 뭐 인테리어 업체에 또 납품하는 그런 고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제품을 보시면은 그 고객이 어떤 필름의 두께나 폭을 기준으로 매우 다양한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에 맞춰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런 필름의 두께나 폭뿐만 아니라 필름의 어떤 기능성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뭐 색상이나 뭐 투명도 그리고 또 필름의 어떤 표면에 코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고객 사양을 갖고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는 이 고객도 사실 기존에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사양을 갖고 있는 제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통적인 방법, 매번 사양이 만들어질 때마다 제품 마스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BOM과 공정표도 또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가 보니 기존의 어떤 시스템 뭐 운영하고 한 3, 4년도 운영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데이터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품 마스터도 정리하고 BOM도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 네.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식별해 낸 제품 마스터의 개수가 거의 한 20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20만 개요. 네, 네, 네. 그게 제품 마스터뿐만 아니라 또 BOM 공정표까지 이렇게 하면 엄청난 양의 이제 마스터 정보들을 관리하고 계셨는데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SAP 바이 디자인은 제품 사양이라는 개념을 중간에 하나 두면서 네. 뭐 제품 마스터 개수하고 BOM의 개수가 거의 한 2,000개 정도 그냥 확 줄어들어 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한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 정도 준 거네요. 거의 와. 뭐 100분의 1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어떤 제품 마스터나 BOM 이런 정보들이 좀 줄어드니까 어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런 마스터 정보에 대한 관리를 위한 어떤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자, 요렇게 이제 저희가 고객 요 이제 사례로 들어 말씀드릴 그런 제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네. 요런 이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바로 이제 제품 사양을 갖고 우리가 이제 판매 주문을 네. 어떻게 받는지 그 과정들을 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 디자인 안에서 이렇게 판매 주문하는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제 판매 주문하면은 제품부터 먼저 식별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제품을 식별하고. 근데 사실 기존에 사양이 제품 마스터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제품 아이디가 아니고 그 제품 아이디에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사양들이 붙어 있는 아이디를 사용하셨을 텐데 바이 디자인에 고객 사양을 쓰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품 사양만 별도로 이렇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의 제품의 어떤 특성상 그러니까 롤이죠. 한 롤당 몇 메타가 감아야 되는지 그리고 롤의 개수는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중량을 계산하는데 여기 보시는 권치, 롤, 뭐 총중량 이런 필드들은 사실 바이 디자인에 없는 기능들이에요. 네, 이런 필드들을 저희가 이제 회사 상황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해서 붙여놓은 거고 거기에 맞게끔 비즈니스 로직을 저희가 추가하는 건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클라우드 솔루션인데도 이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똑같은 제품을 갖고 조금 이제 다른 사양으로 제가 주문하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뭐 300에 1560인데 얘는 이제 사양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판매하지 않았던 사양인데 영업 담당자 어떤 영업사원 이렇게 주문을 받아온 거겠죠. 그래서 새로 이렇게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양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께나 또는 폭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속성들을 갖고 제품 사양을 만들어서 똑같이 권치, 그러니까 롤당 길이가 얼마였고 그리고 얘가 이제 맨롤이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비즈니스 로직 안에서 이렇게 전체 중량을 계산해서 중량 단위로 이렇게 판매 오더를 생성해 주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판매 오더를 작성할 때 이렇게 제품 사양을 갖고 이제 판매 오더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사실은 제품 사양을 갖고 판매 오더를 만드시려면은 먼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의 사양들을 모두 이제 먼저 식별해야 되는 그 작업이 먼저 네. 이제 선행이 네.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의 사양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식별하고 나서 그 사양을 갖고 있는 제품 모델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그리고 제품 모델에 이제 소속된 어떤 제품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사양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예는 제가 뒤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의 속성들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리고 제품 모델을 작성을 할 텐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나 폭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의 속성들을 보면 두께니까 뭐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두께는 뭐 0.05에서 1.6까지 이렇게 이제 속성을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제품의 폭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소점은 없고요. 생산할 수 있는 경우 70에서 1800ml까지 우리가 이제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속성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옵션에 대한 코드로 이렇게 사용을 이제 코드화 시켜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속성에 정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다른 속성들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로 정의할 수도 있고, 뭐 수량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로지컬, 그러니까 yes, no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그냥 텍스트로 입력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제품의 속성이 될 수 있는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품의 속성들을 정의를 하고 나면 동일한 속성들끼리 이렇게 모아놓는 작업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작업을 해주는 게 지금 보시는 제품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모델을 하나 보시면은 이 제품 모델은 이 제품 아이디가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품 모델은 그리고 요런 두께와 폭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값들을 갖는 그런 제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품 모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다른 거, 뭐 요걸 보시면은 네, 얘는 아까 봤던 속성보다 좀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네요, 그죠? 두께나 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코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표면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는 제품 모델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모델이 정의가 되고, 그 제품 모델에 연결되어 있는 제품도 정의를 했고, 그리고 그 제품 모델이 갖고 있는 속성들도 이제 같이 연결을 시켜뒀잖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제 판매 오다를 만들 때 제품 사양을 잠깐 만들어 봤지만, 판매 오다를 만드는 시점에 제품 사양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이렇게 제품 아이디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표면에 대한 속성은 뭐고, 이런 속성 값들을 직접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품 사양을 만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사양이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미리 이렇게 이제 제품 사양들을 만들어 두고 주문 단계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주문하는 시점에 뭐 계속 이제 제품 사양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주문하는 시점에 만드는 방법대로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만 더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을 그림으로 조금 네. 보여드리면은, 그림 좋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의 속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두께, 폭, 뭐 색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속성들을 가진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의 속성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속성별로 지정할 수 있는 값들이겠죠. 쉽게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될 거예요. 그런 옵션 값들을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제품 모델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제품 모델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 모델은 뭐 두께와 폭을 갖고 있는 제품 모델이 있고, 어떤 제품은 또 뭐 두께와 폭뿐만 아니라 색상이라든지 뭐 코팅이라든지 뭐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제품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모델까지 정의를 하고, 이 제품 모델에 소속될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제품 사양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제품 아이디를 하나 지정을 했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품 아이디를 하나 지정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제품 아이디가 소속되어 있는 제품 모델이 이제 식별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제품 모델에 연결되어 있는 제품의 속성 값들로 사양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시고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뭐 인하우스에서 뭐 이런 제품 사양 관련된 기능들을 개발하신다고 해도 이런 컨셉을 갖고 아마 개발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네요. 네. 그래도 SAP가 낫겠죠? 물론. 네. 당연히 SAP가 그렇습니다. 좋은 걸로 해주십시오. 네. 예, 이렇게 이제 사양까지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네. 요 사양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산도 한번 해봐야 네,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 주문을 받았고 그 주문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어떤 수요가 사양을 갖고 이제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양이 실제 이제 제조까지 이어져야 되니까 제조를 위한 어떤 작업 지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입력했던 그 제품 사양인데요. 이제 공급 계획,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MRP죠. 네, 네, 네. MRP를 MRP, 실행을 네.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수요, 고객 수요에 상응하는 여기 보시면 요 사양이 있었죠. 제가 아까 요 사양으로 판매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사양을 갖고 그러니까 생산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이제 사양까지 그러니까 작업 지시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 과정들을 보셨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실적 처리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실적 처리를 하기 전에 네. 먼저 좀 제가 좀 하나 조금 요 동종 제고라고 하는 그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실적 처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개념이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제품 사양을 사용하시면 반드시 네. 또 이렇게 따라붙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좀 이해하시면은 뒤쪽에 이렇게 실적 처리하는데 조금 네. 더 이해를 쉬우실 것 같아서 네, 먼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진행을 할게요. 네. 사실 동종 재고라고 하면은 우리가 익히다 알고 있는 사실 로또하고도 뭐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 그 로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문장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렇게 이제 동일한 성격이나 속성을 갖고 있는 어떤 재고의 묶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게 속성이나 성격에는 어떻게 보면 제품도 될 수 있고요, 제품 사양도 될 수 있고, 혹은 뭐 생산일 또는 뭐 단위 환산 같은 정보들도 어떤 그 재고의 속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일한 제품 사양, 뭐 동일한 단위 환산을 갖고 있는 어떤 재고의 묶음을 동종 재고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말로 설명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한국어 같지가 않네요. 네. 예, 이거 좀 그림으로 조금 더 이제 표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이제 동종 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동종 재고가 있고, 그 동종 재고에 연결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제품 사양이 있잖아요. 그죠? 네. 보통 이제 재고 관리하시면 뭐 당연히 재고 관리하면 제품 아이디 기준으로 뭐 재고 관리할 거고, 그건 로또별로 쪼개서 이제 관리를 하시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제품 사양을 보고 있으니까 제품의 제품 사양까지 붙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수량 환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롤로 이렇게 말아서 생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 지시가 뭐 6롤이 이렇게 생산 지시가 됐으면은 460m짜리 6롤 이렇게 했는데, 생산을 여기 쭉 하다 보면은 한 5번째 롤까지는 정확하게 460m까지 나오는데, 네. 6번째 롤을 생산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생산을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양이 조금 네.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얘가 불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재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수량 환산 정보를 갖고 재고를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제품의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한 롤당 수량 환산 정보가 어떤 놈은 460m, 또 어떤 놈은 또 455m, 또 어떤 아이는 뭐 400m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한 롤당 어떤 중량이나 메타수가 동일한 재고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를 갖다가 동종 재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동종 재고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제품 단위로 수량 환산은 뭐 기본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냥 뭐 그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예, 예.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예를 들면은 뭐 연필 그러면 네. 뭐
그러니까 12개가 네. 한 도전인가요? 예. 12개가 한 도전일 텐데 연필이라는 제품을 두고 나면 뭐 한 도전은 12개 이렇게 단위 환산이 가능한데 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 단위의 어떤 단위 환산을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똑같은 제품의 똑같은 사양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롤당이 이렇게 말려 있는 길이가 다르다든지 중량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 단위로 뭔가 이렇게 환산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수량 환산을 하려면은 제품 기준으로 해서 수량을 환산해서는 절대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밖에 계산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 사양을 이용을 하면서 동종 재고까지 관리를 하는데 그 동종 재고에 대한 수량 환산까지 이제 저희가 적용을 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종 재고에 대한 수량 관리까지 하시게 되면 어떤 뭐 재고의 보관 방법이나 또는 뭐 제조 과정에서 어떤 수량 환산이 달라지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사례로 말씀드린 요 회사 제품 같은 경우가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동종 재고의 수량 환산 정보들을 갖고 관리를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SAP 어떤 재고 관리 어떤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제 동종 재고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이해를 시켜 드리고요. 요 개념을 조금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제가 이제 실적 처리하는 걸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작업 지시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요 사양에 대한 작업 지시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실적 처리를 해볼 텐데 이번에는 제가 동종 재고 그러니까 로또죠. 두 개의 로또를 이렇게 쪼개서 실적 처리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생산이 됐는데 첫 번째 생산된 쭉 제품을 보니까 얘는 보시는 게 460m예요. 그러니까 460m짜리 롤로 말려 있는 제품이 이제 생산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롤을 보니까 얘는 조금 짧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455m 정도밖에 이제 안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어떻게 보면은 제품이 생산된 거잖아요. 그래서 동종 재고 안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동종 재고가 재고를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재고의 묶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동일한 제품 아이디, 동일한 제품 사양을 갖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한 롤당 몇 메타 있는지 또 한 롤당 중량이 얼마인지 이런 이제 환산 정보들을 동종 재고에 갖고 있습니다. 동종 재고별로.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각각의 어떤 동종 재고별로 수량 환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실적 처리가 되면 이렇게 뭐 실제 생산량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로또 그러니까 동종 재고에 대한 실적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실적 처리를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재고잖아요, 그죠? 또 재고도 우리가 이제 사양별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재고 사양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요 재고 사양을 기준으로 해서 재고를 쭉 보니까 예, 조금 전에 생산했던 460m짜리 그리고 450m짜리 이렇게 이제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건 이제 중량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보유 재고가 얘를 이제 롤수로 좀 환산을 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768kg인가요? 얘는 이제 롤수로 환산을 하면 4개 롤이 되는 거고 192kg짜리 1개 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가능하려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동종 재고의 어떤 환산 정보들을 갖고 이렇게 재고를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중량을 또 이제 미터 단위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동종 재고의 어떤 단위 환산이 갖고 있는 어떤 재고 관리의 어떤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얘를 이제 하나 그냥 전체 제품 사양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동일한 제품이지만은 요 사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얼마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재고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네. 이게 지금 뭐 말씀해 주실 만한 업무의 개략적인 업무 흐름까지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에 대한 개념에 대한 좀 정의를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실제 구현이 지금 어떻게 되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 업무 흐름이 이렇게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ERP를 쓴다라고 하면 그 ERP 목적이 사실은 그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원가. 네, 원가라는 걸 내기 위한 부분이고 그걸로 분석하기 위한 게 사실 ERP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리고 또 원가하면 또 SAP 아니겠습니까 또? 네, 그렇죠. 그 원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떤 실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그 움직임이 실물에 대한 움직임 정보들이 정확하게 어떤 그 시스템에 반영이 되고 네.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ERP 시스템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SAP가 또 거기에 대한 강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쭉 지금까지 보신 거는 어떻게 보면 제품 사양 아이디를 갖고 있는 어떤 물류의 흐름 단계들을, 그러니까 주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그리고 재고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양 아이디를 갖고 만들어진 그런 이제 물류 흐름들, 그러니까 재고 거래들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재고 평가를 해서 실제 원가를 계산해서 재고 평가가 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재고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다 이제 보여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결과만 네.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실제 원가를 계산해서 이렇게 사양 단위로 계산된 실제 원가 내역을 보시는 건데, 지금 이 제품 같은 제품이죠, 다들 다 똑같은 제품이고 옆에 보시면 평가 레벨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재무 쪽으로 오면 이제 사양이 평가 레벨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는데, 그래서 이렇게 평가 레벨, 그러니까 제품 사양 단위로 이렇게 실제 원가가 계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이 제품도 하나의 제품인데 평가 레벨, 그러니까 사양이 조금 다르죠. 그 사양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제 원가도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경우고요. 네. 요것도 요거는 이제 사양이 하나네요. 얘는 이제 사양이 하나니까 하나밖에 안 나올 거고, 밑에 있는 것, 요 제품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제품 아이디를 갖고 있고 사양 아이디가 다르네, 그죠? 사양 아이디가 다르니까 이렇게 이제 원가가 좀 달라진 건데, 사실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 죄송합니다, 좀 목이 막혀서. 제가 물 한 잔, 예, 물 한 잔 하고 가시죠. 네. 네, 괜찮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달리셨어요. 이게 마스크를 네, 쓰고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그 제품 사양 단위로 원가 계산, 그러니까 실제 원가를 계산해서 우리가 재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제품 사양 없이 그냥 제품 아이디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 원가를 계산해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 가지고 바이 디자인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실제 원가를 제품 사양 아이디 단위 혹은 제품 단위로 실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 원가 계산된 거는 제가 좀 보여드렸고, 이렇게 계산된 실제 원가가 어떤 이제 보고서에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이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저게 중요하죠, 저희. 네, 그렇죠. 네. 실적 처리 열심히 이제 사양 아이디를 갖고 네. 했는데 또 보고서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판매 수주 볼륨에 대한 레포트를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제품군, 제품 범주에 대한 볼륨을 제품 사양별로 이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연도는 이제 제가 필요 없으니까 뺄 거고, 이때 보시면 이제 제품 사양을 선택하시게 되면 제품 사양 단위로 수주된 볼륨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 사양이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수주 받았나 보네요. 인기가 좋은 제품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양 기준으로 해서 수주된 금액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내장된 분석 도구를 갖고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체 내장된 이런 분석 도구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고객 사양과 함께 이렇게 사양 단위로 어떤 제품의 어떤 수주 볼륨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레포트로 만들어서 분석하고 산에 이제 대시보드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품 사양을 이용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런 이제 사양을 갖고 있는 제품의 어떤 주문,
생산 그리고 이제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원가까지 계산해서 재고 평가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계신 어떤 뭐 기업이나 또 실무자분들이 아마 보시면은 조금 많은 이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이제 뭐 프로젝트 관련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 이제 프로젝트 내용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하시기 전에는 이제 보통 고객사분들이 SAP를 도입하시기 전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뭐가 어렵고 네, 뭘 고려하면 좋은지 이런 걸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우리 뭐 리소스도 부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도대체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정말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이고 그리고 그 비슷한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점이 고려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웠던 점 말씀하시니까 지나가는 일들이 아주 주마등처럼 지나가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제품 사양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동종적으로 한 건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동종적으로 가는 거는 뭐 롯데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우실 거예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실제 물류가 움직이면서 로또 관리를 하려면은 사람이 이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서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뭔가 현장의 어떤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보통 이제 로또 관리를 하신다 아니면 동종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생산 현장에 대한 MES 시스템 도입이 사실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역시, 그러니까 이 고객사 역시 ERP 시스템뿐만 아니라 동시에 MES 시스템까지 같이 도입한 그런 사례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ERP 시스템하고 MES 시스템 같이 이렇게 이기종간의 시스템이 구축되다 보면 그 사이에 인터페이스 되는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이런 인터페이스 과정에서 어떤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음. 근데 더군다나 어떻게 저기 고객 사양이라고 하는 거, 네. 그래 이런 컨셉하고 또 동종 제고의 어떤 동종 제고별로 수량 환산이 된다는 이런 컨셉들이 이게 바이 디자인은 있지만은 네. MS 시스템이 사실 이런 정보들 컨셉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셉들까지 고려를 해서 막 인터페이스를 되다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했던 그런 MS 시스템하고 ERP 시스템 인터페이스보다는 굉장히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스템 오픈하고 나서 제가 한 2달 정도는 새벽별 보기 운동 많이 했습니다. 새벽까지 가서 네. 현장에 이제 실제 실무로 나가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나가서 막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다시 조정해주고 맞춰주고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거의 한 2달 가까이 사실은 했었고요. 그런 기간들이 좀 짧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그런 상황들을 거쳤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이렇게 제품 사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종 재고 관리가 필수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러니까 동종 재고 관리를 하시려면은 현장의 어떤 MES 시스템하고 동시에 구축을 하셔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이미 뭐 저희들은 뭐 이런 경험 한번 했으니까 네. 두 분 같은 뭐 생척은 안 하겠지만 예,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객사뿐만 아니라 이런 건 유사한 업종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이런 필름 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지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사실은 거의 뭐 유사한 네.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제지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립 쪽에 보면은 저희가 뭐 사양이 있는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자동차 부품도 사양이 있는 경우도 네. 많고요. 뭐 전자 부품도 사양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사양이 막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면 이런 이제 바이 디자인의 고객 사양 기능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특히 이제 가구 쪽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은 사양을 갖고 있죠. 가구 업체들. 그렇죠. 그래서 가구 업체에도 이런 고객 사양 기능들이 적용이 되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구 하니까 그러네요. 가구는 이제 뭐 같은 제품이라고 하지만 네.
인테리어 할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붙박이 장이다. 네네. 집집마다 사이즈가 다르기 아, 때문에 뭐, 다 재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시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아까 그 보여주셨던 제품은 있지만 사양을 우리가 오더할 때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네.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MES 시스템이랑 같이 구현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많은 질문 중에 사실 하나잖아요. 네. MES를 먼저 할 거냐, 예, 예. ERP를 먼저 할 거냐. 근데 이사님은 MES랑 같이 구현을 하되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 예, 예.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양이 많은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프로젝트 고생해서 하셨는데 고객은 지금 만족해서 쓰고 계신 거죠? 아, 예, 예. 뭐 지금은 뭐 굉장히 안정이 많이 돼가지고 예. 뭐 이용하신 데는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도 없고요. 네. 실제 뭐 요거 뭐 MS 시스템하고 다 이제 연동이 돼서 생산부터 시작해서 출하까지 네. 뭐 매일 아침에 이제 뭐 출하 계속 일어나니까 이렇게 시스템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또 뭐 하나 또 회사를 또 합병하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합병하는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걸로는 굉장히 이제 잘된 사례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아우 다행입니다. 네, 잘 쓰고 계시다니 뭐 저는 그 이상 네,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 준비한 뭐 일단 내용은 다 전달을 해 주신 거죠 지금? 네, 네. 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네. 드린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 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질문 좀 올라온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커머스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소 규모에서 적용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사실 제가 이제 서두에 제가 바이디자인 소개 말씀드리면서 바이디자인이 국내에 도입된 게 2019년도부터 도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제품 사양을 갖고 국내에 도입한 사례는 사실 요 거래처가 사실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이커머스 사이트는 아직 국내에는 아직 적용 사례가 없는 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금민님인가요? 예. 질문이 ERP에 SAP를 네, 질문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크게 그냥. 네. ERP를 SAP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산업군별 베스트 프랙티스가 내장되어서 그 경험치가 사용자에게 큰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근 이슈나 분야가 또 있습니까? 예. 글쎄요. 제가 요거는 RPA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주제하고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사실 또 RPA가 또 뭐 화두가 되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ERP 시스템 운영하시면서 자료를 입력하고 하는 반복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의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인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업데이트를 이런 이제 정기적으로 해주니까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SAP의 IRPA 이 솔루션을 바이 디자인을 쓸 수 있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IRPA 기능들도 같이 이제 서술가 되었으니까 그런 기능들을 또 활용을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는 그런 데이터 입력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줄일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클라우드 솔루션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뭐 그렇다고 뭐 디자인의 RPA 솔루션을 쓴다고 해서 특별히 더 비용을 요구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지금 질문이 총 몇 개 정도 있는지를 보고 지금 저희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린 거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몇 개 정도 잠깐만, 거기 잠시만요. 네. 그리고 밑에서 내려주시면 이원성님의 질문은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하고 좀 많이 유사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MS 네. 구축 시 많은 솔루션이 있었을 것 같은데
동시에 구축이 진행되나요? 단계적으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축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 솔루션 제품 사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현장에 어떤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MS 시스템과 아마 동시에 구축하는 게 네. 가장 아마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저 중요한 이제 질문 하나. 타사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 SAP ERP만의 차별화된 장점은 무엇일까요? 타사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과 네. 글쎄요. 타사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 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네.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요런 이제 사양 관리를 하고 사양 단위로 재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어느 정도 이제 뭐 갖고 있는 그런 네. 솔루션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양 단위에 사양별로 우리가 재고 관리하고 물류 흐름을 갖고 얘를 갖고 우리가 사양 단위 어떤 실제 원가도 개선하고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재고 평가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갖고 이게 이제 매출 원가까지 네. 일어나면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전표화돼서 정확하게 우리 재무 시스템에 반영이 네. 되어서 결산까지 이루어진다는 게 아마 다른 솔루션하고 조금 차별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다른 유사한 기능을 제품이 뭐 그런 것까지 제공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하고 어떤 재무 시스템하고 네. 통합이 되어서 제공되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거에 네.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사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없는 게 현실이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도 그게 왜 안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5호사나 M사 이런 뭐 국내 회사를 떠나서 해외에 있는 회사들도 SAP가 얘기하는 그 물류의 흐름하고 자금의 흐름을 같이 연동해서 그러니까 연동해서 회사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제가 SAP 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 유일하게 그게 되는 시스템이 SAP의 그 ERP의 개념이고 SAP의 ERP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유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뭐 ERP라고 얘기하지만 ERP가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부분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원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재고가 있는데 재고가 원가에 반영이 안 된다든지 하는 형태가 나타나서 원가가 틀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가 SAP하고의 타 솔루션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질문이 아마 오늘 주제하고 조금 비슷한 관련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맨 끝에 있는 게 신규 모델이 생성되고 부품 차이가 발생하여 파생 모델 생성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신규 모델이 계속 추가되어 나중에 모델명이 늘어나만 가고 데이터가 커지다가 보면 시스템 부하로 속도가 저하될 텐데, 이런 모델이 늘어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 등록 가능한지, 좋은 운영 방법이 여기에 있는지요. 현재는 늘어가는 모델을 등록하다 보니 파생 모델의 이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MES와의 자연스러운 연동도 가능한지요. 이건 뭐 제가 이제 사례로 드린 뭐 네. 그것과 뭐 같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뭐 제품 사양을 갖고 어떤 뭐 관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양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네. 우리가 제품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말씀드렸던 요 사례처럼 뭐 우리가 제품 마스터부터 시작해서 BOM, 공정표까지 이렇게 뭐 이전의 시스템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한 20만 개 정도 이제 관리를 하게끔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 2천 개 정도로 줄어서 그런 마스터 정보들에 대한 것들이 획기적으로 줄었고, 만약 이런 마스터 정보들이 MS 시스템하고 또 연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2만 개 인터페이스 하는 거하고 2천 개 인터페이스 하는 건 좀 다른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아마 활용을 하셔가지고 구축을 하신다 그러면은 요 사례는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주시죠. 네. 네, 다시 마지막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SAP를 운영할 때 전문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하며 회계 재무를 잘 몰라도 도움을 주는 가이드나 헬프팁 같은 게 제공되는지요. 예.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도가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SAP가 여러분들의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시스템이지, 예, SAP를 운영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 실제 업무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SAP를 활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프로젝트 때도 교육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시스템 상에서도 기본적인 가이드나 뭐 팁 같은 거는 다 많이 제공이 됩니다. 다만 제 경험상 고객사마다 그 커스터마이징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교육들을 프로젝트 하시면서 많이, 그러니까 지식 전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그 외에도 지금 질문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예, 저희가 가능한 저희가 보니까 몇 개는 저희가 답을 못 드리는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메일로 별도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시간 예, 막 달려온 것 같은데요. 예. 좀 계속 이제 계시면서 질문도 주시고, 예, 저희 웨비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이사님 프로젝트도 힘들게 하셨고, 그 노하우를 이제 오늘 많이 좀 전수를 해 주셨는데, 혹시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뭐 고객이 요구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꾸 이제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의 어떤 옵션이나 그 사용에 대한 관리 방법 또한 그에 따라서 굉장히 또 중요해졌는데 이런 이제 다양한 옵션이나 사양을 위해서는 제품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는 어떤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로 말씀드렸던 사양이나 옵션 이런 것들로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어떤 뭐 기업의 운영이나 아니면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어떤 이런 이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도 검토해 보시고 뭐 새로 이제 뭐 하실 텐데 이런 점들을 참조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복잡한 사양 관리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평소에 저희 솔루션을 갖고 있는 개략적인 설명보다는 사례라는 부분이 여러분들께 더 와닿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향후에도 이런 부분 많이 감안해서 저희가 또 세션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인 그 복잡한 사양 관리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뭐 해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어떤 것들을 고려하실 때 거기에 그 고려 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중한 시간 저희 세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